실비보험이 있는데 내가 도수치료 받을 때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수왕입니다. 도수치료는 받고 싶은데 금액대가 높아서 좀 고민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길 가다 보면 체형관리, 스포츠 마사지, 피부관리 이런 형태의 관리를 받으시는데도 도수치료 못지않은 가격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도 정말 잘하시고 받아보면 좋은 접근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사람 몸에 대해서 면밀히 공부하고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치료사에게 치료받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의 경우 뼈, 근육의 위치, 인대, 신경의 주행 방향, 생리학적인 움직임, 질환별 회복의 단계처럼 환자들을 일선에서 접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배우고 습득하게 됩니다. 숙련된 물리치료사들은 환자들을 직접 접촉하고 각 관절의 움직임, 끈느낌, 양과 질의 평가, 통증의 유발, 감소 과정을 통해 유해 자극이 되는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합니다. 환자의 조그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훈련되게 되는 거죠. 심지어 헬스 트레이너, 스포츠 마사지, 피부관리, 필라테스, 요가 선생님들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치료사들 성격이 조용조용한 편이라 영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대중들에게 잘 노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결론은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에서 도수치료 받는 게 좀 더 유익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50가지 정도 말씀드렸죠. 3000%로 빠졌네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비보험입니다. 여러분, 실비보험은 가입해놨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보장을 받아본 적이 없고 보험금만 납부하신 분들이 정말 많죠. 요즘 주변에서 어디 한 군데라도 안 아프신 분을 찾아보기가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가지 퇴행성 질환, 부족한 움직임 등으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질환들이 나타나는 시점도 연령대가 더 낮아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실비보험이 있다는 것만 알고 얼마나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상품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꽤 많이 치료를 받으시고 시간이 지나서 한꺼번에 청구를 했는데 생각보다 돌려받는 비용이 적고 약관을 얘기하면서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료를 시행하시기 전에 본인이 얼마나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금액입니다. 본인이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상품의 약관에 따라 100%, 90%, 80%, 70%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이 표를 참고 삼아 보시고요. 실제 발생한 비용과 내가 내는 비용, 환급받는 비용을 각각 케이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100%, B는 90%, C는 80%, D는 70%, A부터 D까지 케이스로 설명드릴 건데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보장률이 높아서 자기 부담금이 적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보장률이 적다는 것을 아시겠죠? 10만원 비급여 도수치료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 환급을 받는 A 케이스의 경우 본인 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9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 5,000원은 보험의 약관 중 하나인데 100% 환급이지만 최소 비용은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완전 공짜는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보험에서도 수리 맡길 때 최소 금액 얼마 주는 것처럼 설정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90% 환급을 받는 B 케이스의 경우 하루에 20에서 25만원 내에 의료 비용이 처리가 되면 병원 규모에 따라 의원급은 만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15,000원, 상급 종합병원은 2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저희 병원을 예로 들면 병원급이기 때문에 15,000원을 제외하고 8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80%를 환급받는 C 케이스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10만원의 20%이기 때문에 2만원을 제외하고 8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제외 금액이 병원 규모에 의해 제외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만을 제외합니다. 만약에 5만원의 치료라면 좀 다르겠죠.
5만원에 20%인 만원과 병원 규모에 의해 설정되는 금액과 비교해보고 더 크게 책정되는 금액으로 자기 부담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건데, 큰 병원에 갈수록 진료, 검사 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80%보다 더 하향 조정된 D케이스를 보면 2017년부터 특약으로 바뀐 보험의 경우 10만원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74,000원가량 나오게 됩니다. 결국 7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장되는 퍼센테이지에 의해 자기 부담금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본인이 꼭 미리 몇 프로의 실비 적용이 되는지 정도는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실비보험 1일 한도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외래 진료 시 하루에 보장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은 30만원, 어떤 사람은 몇백만원까지 상품마다 다 달라요. 물론 이런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전에 더 좋은 상품을 가입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알고 가입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1일 한도액 역시 보험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받아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실비보험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수치료는 주로 외래 환자분들이 받으시기 때문에 외래 환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 통원의료비에 대한 공통서류는 기본적으로 외래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수증은 카드를 긁고 받는 그런 영수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 기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처방전 또는 통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처방전은 공짜 서류입니다. 처방전 받으면 의사선생님이 약 처방 오더를 넣고 원무과에서 받는 서류인데, 그 서류를 갖다가 보통 약국에 갖다 주고 말아요. 이 공짜 서류 처방전을 약국에 드리기 전에 사진 하나를 잘 찍어서 남겨둡니다. 거기에 잘 살펴보면 한국질병분류코드, 짧게는 질병코드라고도 부르고 또는 병명이 적혀있는 처방전이라면 말이죠. 이건 병원마다 다른데 질병코드가 적혀있는 처방전이라면 다른 통원확인서나 진단서 같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건 한국질병분류코드, 즉 병명만 적혀있고 그 병명과 현재 질환과 일치한다면 처방전만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통원확인서나 진단서 같은 경우 병원마다 몇천원 내지는 몇만원까지 서류 발행 비용이 발생하고요. 돈이 안 드는 건 처방전이고 그나마 저렴한 건 통원확인서입니다. 진단서가 가장 비싸요. 진단서는 환자가 서류를 요구하면 그 시점에 의사가 직접 기록하는 서류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꼭 필요한 서류가 세 종류 있는데, 첫째,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둘째, 진료비 세부 내역서, 세 번째, 질병 코드가 기록된 서류, 처방전이나 통원확인서, 진단서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아프시고 불편하셔서 도수치료 받으시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보험회사에서 자꾸 이런 비싼 치료 받으시면 나중에 페널티가 있다거나 환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협박성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절대 쫄지 마시고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의료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시면서 자신있게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 쪽인 금융감독원과 환자 쪽인 의사협회가 이런 일로 2017년에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의사협회가 승소해서 실비보험 환급을 환자분이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다만 이 실비보험은 2017년 4월 특약 D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거의 다 질병 발생 후 1년간 약 180회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D케이스 같은 경우 질병 발생 후 총 보장한도 350만원 이내 1년에 50회로 보장이 제한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사항은 약관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치료받으시기 전 보험회사 문의하셔서 치료 비용 및
횟수 제한에 대한 얘기를 꼭 참고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